존 템플턴이 대한민국 시장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 한다면은 어떤 관점으로 시황을 바라볼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또 시장을 읽을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종목 매매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빙의가 되어서 썰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이 레전드 시간, 존 템플턴 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항상 어떤 편견에 빠져있는, 그렇죠, 시장이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다. 존 템플턴이 대표적으로 했던 말들 중에서 또 대표적인 문구가 있는데요. 이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호재악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신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주가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거나 또 여러분들이 좋은 매도를 하고 좋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존 템플턴이 살아생전에 말해왔던 그가 지녀왔던 투자의 신념과 철학 그리고 매매의 스타일과 기법 이런 면들에 대해서 하나씩 오늘날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답니다. 레전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레전드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토마토 투자자문 운용력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명준우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시간에 명준우 운용력님이 촘촘한 시황, 또 빗나갔을 때의 대처 이런 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어떤 얘기일까요? 네, 오늘도 이제 명준호의 투자론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맥락 속에서 특히 이번 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수나 시황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시점들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드리겠습니다. 그 명준호의 투자론은 이제 다음 실적 발표 시즌이죠. 이제 4월 달 초 정도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는 저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는 시간, 그 길목과 순환구조론 외에 또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시켜드리는 시간이 이 명준호의 투자론 시간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와 시황 예측에 있어서의 포인트 그리고 활용법 등등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을 전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연장선상으로 계속적으로 더군다나 굉장히 지난 시간에 강조드린 내용이 지수와 시황 예측에 있어서 그것이 빗나갈 때가 사실 빗나갈 때를 알아내고 그 빗나가는 시점, 그 시점이 잔고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점이다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말씀드렸는데 마침 딱 빗나가줬죠. 그래서 이렇게 빗나가는 시점들의 이 활용법 그리고 어떤 대처와 어떤 종목 매매에 있어서의 또 그 참고가 되는 것인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내용들 간단히 또 짚어보면서 오늘 내용 가보겠습니다. 시황 예측은 상당히 촘촘해야 된다. 그 지수에 있어서도 1의 자리 숫자까지 굉장히 촘촘한 시황 예측. 이거 시황 예측은 꼭 뭐 6개월, 3개월 이런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의 시황 예측을 떠나갖고 오를 경우에도 어디서 눌림목을 또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내리는 추세 흐름 속에서도 어디서는 단기적으로 급반등의 양상들이 나타나는지 하는 면들을 단순히 어느 정도가 아닌 1단위까지 촘촘하게 예측을 해놓고 그 예측과 어긋날 때 면밀히 재검토 그리고 시장과 또 시장의 유행 종목 이런 면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그런 면들이다 하는 것이 됐고요. 단순히 센 장이다, 약한 장이다 하는 것은 잔고증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는 면들이 됐고요. 이런 지수와 시황 예측에 있어서는 이 촘촘한 예시들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또 드렸었고 2월 10일에서 2월 13일 이런 시점까지는 설 연휴 전후로 일단 1990포인트 90포인트까지는 일단 오를 것이다. 반면에 90포인트에 도달하면 5 내지 7거래일 동안 1980에서 2000포인트의 가치는 등락 구간이 있을 것이다. 정도까지가 돼야 그래도 비교적 촘촘한 시황 예측이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고요. 이 시점은 거의 그 자릿수나
날짜 수 7일 이런 것까지도 아주 촘촘하게 정확하게 맞는 시점인데 정확하게 맞는 시점은 사실 그 뭐랄까요? 이 잔고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레버러지 투자하고 인버스를 투자한 것이 아니죠. 주식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수 흐름들, 지수가 그래도 좋아지는 흐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세게 오를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이 포인트이지 지수는 하나의 참고일 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지수와 시황의 촘촘한 예측이 잔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잔고에 있어서 크게 잃을 것을 안 잃게 한다거나 그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바뀐 트렌드 구간 속에서 내가 기존의 고정관념,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갖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할 그럴 위험들을 피해주는 것은 오히려 시황 예측이 빗나갈 때이다 하는 내용들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예측은 또 그랬죠.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7거래일까지의 등락 구간이 끝나고 이제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번 단계로 밀고 올라갈 시점이다. 그것은 2028에서 2035포인트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가격대에 가서는 일단 또 한 달 정도, 1개월 정도 계속 다이아몬드 등락 구간을 가져갈 것이다 하는 것이 또 촘촘한 시황 예측이 되는데 여기서 금요일 첫 번째 날은 상당히 거의 똑같이 움직였죠. 7거래일의 등락 구간 이후에 금요일 날 강하게 돌파가 나왔다가 바로 월요일 날 틀어지는 양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틀어지는 양상이 나타났을 때가 잔고와 또 종목 배분 이런 면들 실질적으로 잔고 뭐 간다 아니면 빠진다 하는 시황이 정확하게 맞아나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정 변수로 인해서 그 패턴이 바뀌거나 내가 머릿속에 구상했던 것이 벗어날 때 이때가 잔고에는 가장 영향력 있고 긍정적인 것이다 하는 것들이 되는데요. 이 종목을 매매하는 투자자가 지수와 시황 예측에 대해 꼼꼼한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해 면밀히 체크하는 이유는 그 지수 시황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빗나갈 때를 알아내기 위해서 빗나가는 경우에 낭패에 빠질 경우 또 빗나가는 걸로 시장의 트렌드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위험 또 빗나가는 걸로 인해서 지수가 대폭락 구간 오히려 2주, 3주, 4주에 걸쳐서 지수가 종목들 대부분을 크게 폭락시키는 폭락 구간 이런 거를 피해주는 즉 빗나가는 시점을 알기 위해서도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또 교육을 드렸었고요. 지수 예측과 시황 예측이 빛을 발할 때는 촘촘하게 짜여진 지수 종목별 예측이 빗나가기 시작할 때 이때가 잔고의 가장 긍정적인 방어에 있어서 또 그 다음 마디의 수익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 하는 내용들이 됐고요. 상당 기간 기계적으로 따라오던 시황이 시장의 상황이 빗나가기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하는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월요일 시가의 흐름들이죠. 월요일 시가권 흐름에서 뭐 지난 설 이전 시점부터도 그냥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 수치대로 움직임대로 따라 올라왔던 따라 움직여줬던 지수와 시황에 대한 면들이 뭔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 여기서는 아주 면밀하게 재검토를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지난 시간의 내용들이었고요. 이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면들에 있어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 시장에 있어서든 또 종목, 섹터에 있어서든 가장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을 억지로 긍정의 눈으로 재검토하고 사람의 이 뭐랄까요 고정관념과 편견은 인위적인 내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이걸 어떻게 이 시장을 균형감 있게 반대의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가장 긍정적으로 보았던 시황 내지는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억지로 부정의 눈으로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동원해서 그러고 나서 억지로라도 그 반대 입장에서 갖고 생각을 해봤는데도 그게 아니다 하는 답을 내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되어 있고요. 예상대로 진행될 때는 강도의 차이지 누구나 잔고는 증대된다. 그러나 예상과 빗나갈 때 신속하게 새로운 답을 얻어내는 능력은 1%, 시장 참여자의 1% 미만만의 특질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꾸준히 그래도 돈이 벌려나가는 투자자와 꾸준히 돈이 벌려나가기만 한다면은 뭐 주식시장 변동성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작은 원금이든 그리고 수익률이 단 연간으로 봤을 때 뭐 단 1-20%에 불과하든 돈은 급격하게 3년, 5년, 1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반면에 이런 시점들 남들이 먹을 때 같이 먹을 수는 있는데 예상과 빗나갈 때 신속하게 새로운 답을 얻어내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시장 흐름에서 6개월 동안 30%, 50%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또 보름 한 달 동안에 2번, 3번 손절매 치다 보면은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시장에 위축되는 양상들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황과 지수 예측에 있어서는 이 부분 예상과 빗나갈 때 신속하게 새로운 답을 얻어내는 능력 이게 핵심이다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요. 예상과 딱 빗나가는 시점 빗나가는 시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황과 지수 예측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빗나간 시점은 월요일 시가권이 되겠죠. 이게 월요일 시가권의 지수의 차트인데 7거래일 등락, 7거래일 2,000포인트에 대한 그 가치는 등락 흐름 이후에 금요일 제법 양봉을 쭉 뽑아 나가면서 오히려 2028, 2035 밀고 올라가는 시황관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타났고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개파락이 나오거나 빠져야 될 이유는 없죠. 여러분들 뭐 미국 증시가 급락 났을 때 우리가 보합 내지 강보합 출발하는 경우들도 숫하게 볼 수가 있고 미국 증시가 또 급등이 나왔을 때 약보합 내지는 마이너스 출발하는 경우도 쉽사리 볼 수 있죠. 그거는 시장의 힘 자체가 오히려 가고자 하는 시점이라면은 부정적인 외부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냥 작용해버리고 하는 면들이 되겠는데 월요일 날 시가권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올랐던 뽑아냈던 양봉 모두를 갭으로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양상들이 나왔고 한 9시 5분 10분 정도 보면은 시가 갭 이후에도 조금 흘러내려오는 그런 양상들을 주는 이런 시점이죠. 일단 이상징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갭 하락과 두 번째는 그 장중에 있어서의 또 장중 흐름에 있어서 라인대를 이탈해 나가는 다시금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양상들이 된 거죠. 7거래일 등락 구면에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 그럼 이 시점은 뭐예요? 어긋나는 시점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어긋나는 시점이 발생할 때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황과 지수 예측을 하는 것인데 그 어긋나는 시점이 발생했다면은 이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들어가야죠. 시황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시황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위해서는 주로 종목들, 시가총액 순이 되겠죠.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부터 1등, 2등, 3등.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결국은 지수에 있어서도 훨씬 영향력은 큰 것이기 때문에 1등부터 뭐 한 200등 정도 종목까지는 쭉 훑어봐야 됩니다. 뭐 쭉 훑어보이는데 20분도 안 걸립니다. 이 어긋나는 시점에는 종목의 위치를 체크해야 되는데 종목의 위치 그러니까 지수 분석에 있어서 뭐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단순히 선물 차트를 놓고 또 지수 차트를 놓고선 뭐 선 긋고 또 뭐 이평선 뭐 가격 목표치 이렇게 따지고 하는 면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뭐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시황에 있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거 어떤 특정한 변수 내지는 특정하게 무언가가 변화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뭐 선물 차트에선 그렇죠. 내려갔던 거 다시 올라가면 오히려 또 균형점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결국 종목들입니다. 종목들에 있어서 오히려 자리를 깔끔하게 오히려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를 잡아주고 하는 종목들이 많을 경우에는 무슨 신호예요? 오히려 약세 흐름들이 나왔어도 강하게 바로 치고 나가겠다는 신호가 되는 것인데 반면에 조금 눌림이 나왔는데 종목들이 사실 신규 매수로 들어가서 살 종목이 거진 없다. 시가총액 뭐 1등부터 200등까지 봤는데 뭐 이렇다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자리라는 건 결국 길목에 대한 거 MACD 오실레이터, RSI 또 거래량 이런 편들도 되고 일봉 안에서의 봉차트 안에서의 패턴들도 됩니다. 그런 시점들은 뭐예요? 그렇죠? 즉시적으로 지수가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좀 더 눌리거나 가격에 있어서도 지수에 있어서도 좀 더 눌렀다 가겠다는 그런 양상들이 되겠는데 이 종목의 위치를 체크한다는 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죠. 일단 저는 대체로 뭐 50위권 종목 그리고 50등에서 또 200위권 종목
그렇게 두 가지로 체크를 하는데 일단 상승 목표치가 나오는 종목, 그 시점에 차트의 패턴들에 있어서 상승 목표치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냐, 아니면 하락 목표치가 나타나는 종목이 많냐. 근데 200개 정도의 종목이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상승 목표치, 하락 목표치가 나오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한 150개 정도, 150개 정도의 종목은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놓으면 올려놓고 올려놓으면 내리겠다 등의 아주 밋밋하고 애매한 그런 양상들을 주죠. 반면에 4, 50개의 종목들이 오히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4, 50개의 종목들 중에서 오히려 길목자리 딱 잡아놓고 패턴도 만들어 놓고 이런 친구들, 이런 가운데 상승 목표치 얼마까지 나온다 하는 목표치가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상승 목표치가 크게 나오면은 긍정적인 것이 되겠죠. 이 상승 목표치라는 건 중장기 3개월, 6개월에 대한 상승 목표치가 아니고 딱 뭐 3일이든 5일이든 7일이든 단기적으로 그쪽 방향성이 터지는 양상들 속에서 단기적인 목표치가 되는 면들이 되겠고요. 상승 목표치가 넓게 열려져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에 맞냐, 아니면은 하락 목표치가 넓게 열려져 있는 종목들이 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맞냐 하는 것들을 일단 체크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길목과 역상 길목. 길목은 여러분들 뭐 MACD 오실레이터, 뭐 리테스팅을 만들었든, 아니면은 음의 막대에서 이제 양의 막대로 전환점이 나오든, 이런 정상적인 오히려 상승에 대한 신호들을 주는 것이 되겠죠. RSI에 있어서도 시그널선에 대해서 45도로 딱 크로싱이 나오는 자리, 이런 길목을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맞냐, 아니면은 역상 길목, 딱 반대의 자리가 되겠죠. MACD 오실레이터, 음의 막대, 깊이 패구선 움직이다가 조금씩 이제 양으로 돌아 나오려고 하다가 양의 막대 살짝 이제 보여주다가 이제 음으로 전환되는, 이럴 경우에는 폭락의 신호들이 되죠. RSI에 있어서도 시그널선에 대해서 45도로 위로 부딪힌 게 아니고 오히려 내려가는 시그널선에 대해서 45도로 거꾸로 부딪히는 이런 종목들, 그런 급락의 신호를 주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즉, 그 시점, 시장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는 시점들에 있어서 이런 상승 목표치, 하락 목표치, 그리고 길목을 말하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100위권 중에서 12개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역상 길목에 대한 종목을 12개를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는 시황에 대해서 가장 신뢰도 높은 포인트가 항상 되는 면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빈도수, 그리고 시가총액별 비중, 이왕이면 좋은 얘기를 하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많이 있다 한다면은 시장에 있어서는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면들이 되고,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은 좀 애매한 얘기를 하고, 시가총액 한 500위권에서 200위권 밑에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얘기를 한다면은 시장은 굉장히 역동적인 순환장, 그리고 역동적인 강세장이 종목에 있어서는 펼쳐지지만 시장은 종목들은 강한데 시장 지수는 막상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양상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시황 변동의 실전 판단에 있어서 그저께가 아니고 어제죠. 어제 아침. 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증시가 오히려 좀 올랐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급락 이후에 한 130포인트 정도인가요? 반등이 나왔죠. 상승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 월요일 그 자리에서 판단이 만기 전에 일단 1979에서 1981까지는 재발락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결론을 얻어내는 시점들 속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 시가권에 미국 증시가 올랐다. 어제 아침 그러니까 미국장으로는 그저께 밤 올랐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두들겨 맞아야 되는 날이죠. 어제는 그걸로 인해서 갭상승이 나와도 갭상승 이후에 두들겨 맞아야 되는 날, 두들겨 맞아야 되는 날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어떤 양상이 나타났죠? 그렇죠. 미국장이 올랐어도 우리 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장중 흐름에선 한 20포인트 정도 시가 갭 이후에 두들겨 맞는 양상들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오늘은 미국이 어제 한 300포인트대 또 급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 오히려 1963 정도였나요? 63, 64? 네. 오히려 그 기준이 되는 가격보다 큰 폭으로 하회에서 나오는 양상들 속에서 오늘은 거꾸로 어떻게 돼야 되는 날이에요? 미국은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장중 흐름에서 다시 양봉으로 올라서야 되는 그런 날들. 만기 전 지금 양상들 봤을 때는 지금 뭐 옵션 미결제 요인들 이런 거 봤을 때도 변동성을
오늘 이제 반나절 남았죠. 지금 11시 50분이니까 오늘 반나절 그리고 내일 하루 이렇게가 이제 만기 전인데 변동성을 계속 죽여나가겠다고 합니다. 조금씩 반등은 주는데 변동성을 오히려 오늘 장중 흐름에서도 10시 때 10시 반 때 여기에서 그 콜옵션에 대한 미결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풋옵션에 대한 미결들을 급격하게 늘렸단다면은 즉시적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990대, 95, 2000 이러고 갖다 붙이는 양상들을 줄 수가 있는데 오늘 미결 증감이 있기는 있었어도 아주 강력하진 않다 하는 면들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엔 오늘과 내일 만기 있어서는 여기서 커다란 급격한 변동보다는 변동성을 계속 좀 줄여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면들이 되겠고 변동을 줄여나가는 가운데서 위쪽으로 변동을 줄여나가냐 아래쪽으로 변동을 줄여나가냐 하는 쪽에 있어서는 위쪽으로 변동을 줄여나간다. 조금씩 반등해 나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되 급격한 반등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그 정도 볼 수가 있는 면들이 되겠고요. 역시 만기 후 포인트가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만기 후 시점에 있어서 지수가 급격하게 바로 급등세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돼서 급등세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들은 오히려 뭐 내일 오후나 그 금요일 오전 이런 데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현재 이건 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되겠고 그 지수 시황 변동에 있어서 실전 판단 예측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현재 시점 지수를 지금 놓고 본다면요. 지수를 놓고 본다면 어제 기준이 되겠는데 그 MACD 오실레이터가 오늘을 기준으로 이렇게 음해막대로 막 전환이 나오는 날이 되겠죠.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 그 시그널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는 시점들인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도 이 오늘과 내일 만기를 딱 기점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날에 치고 올라가냐 하는 날짜에 대한 포인트가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강도에 대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현재 시점 가장 참고가 될 수 있는 면들은 바로 직전에 이런 MACD 오실레이터의 음전환이 나오기 시작하던 그런 날들이 되겠습니다. 이 날짜로 봤을 때는 1월 달 한 중순 정도 첫 번째 녹색 네모칸이 쳐 있는 시점. 거기 같으면은 음해막대로 한 3일 정도 살짝 내려갔다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살짝 내려갔다가 양으로 전환되면서 결국은 거기가 또 지수 상승의 시발점이 됐던 리테스팅 영역들이 되어 있고요. RSI에 있어서도 그 녹색 시그널선이 그 파란색 시그널선에 대해서 녹색 RSI 값이 45도로 부딪혀 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번 두 번째 녹색선이 되겠죠. 2월 달 중순 정도 거기서는 양해막대 그리고 음해막대로 살짝 내려왔다가 양해막대 다시 전환이 3거래일 정도 나타났었고 역시 RSI 있어서도 45도 시그널 이 크러싱 나타나는 단계가 됐었는데요.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과 내일 목요일 금요일 요 흐름들 속에서 음해막대가 확장된다면은 뭔가 또 시황에 있어서 다시 검토가 들어가겠죠. 반면에 지수가 아주 완만하게 반등을 하면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금요일 그 MACD 오실레이터가 상당히 파란색은 파란색이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파란색 그리고 RSI가 이제 45도 크로싱이 나타나는 이런 단계가 된다면은 뭐 금요일 장중 흐름 또는 월요일 넘어가는 그 흐름들 속에서는 지수가 예상과 달리 급등세 내지는 폭등세로 돌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이 시장에 있어서 항상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뭔가 시그널 내지는 무언가 그 패턴에 있어서 한번 살펴봐라 하고선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시점들에 있어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에서 답을 내는 거예요. 종목의 차트와 종목의 패턴들에서 답을 내는 거, 그 다음 오히려 또 그 타이밍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것은 이와 같이 길목에 있어서도 지수에 있어서도 MACD 오실레이터와 RSI를 통해서 그 방향성과 또 강도를 그리고 날짜를 예측하고 그대로 되는가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 하는 것들 되겠고요. 자, 오늘도 이 지수와 시황 관련된 여러분들 또 활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강의가 됐고요. 다음번 강의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 시간에 명준우의 투자론 세 번째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 오전장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그래도 낙폭을 줄이는 시도들이 오늘 오전장에 보여졌는데요. 바로 내일이 또 디데이죠. 내일 한국은행의 금통위와 만기일이 겹치는 목요일입니다. 1차적으로 또 디데이를 맞이하게 되고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장 대응 잘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